컴맹닷컴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맨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기존에 2번 정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바로 3200MHz 메모리를 가지고 무조건 클럭을 올리는 게 좋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마이크론에서 3200MHz짜리 이렇게 메모리가 출시를 하고 나서요, 삼성의 메모리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진행할 내용으로는요, 삼성의 3200MHz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했을 때, 그리고 마이크론의 3200MHz를 3600MHz, 4000MHz로 오버클럭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커뮤니티에서 보시게 되면은 깡클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메모리 부분이 무조건 클럭을 올리는 게 램 타이밍이 늘어지더라도 좋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마이크론 메모리 3200MHz를 CL18, 21, 21, 21, 42로 세팅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와 그 다음에 4000MHz에 CL20, 23, 23, 23, 46으로 세팅했을 때 또 어떤 성능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오버라고 하죠. 삼성의 2666 메모리를 3200MHz로 오버클럭하고 CL16, 18, 18, 18, 36으로 세팅했을 때 과연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양 자체는요, 기존과 동일하게 라이젠5 3500X에 GTX 1660 슈퍼 그래픽을 탑재를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떤 성능 나오는지 보러 갈까요? 렛츠 고! 게임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에 포스트 중간으로 놓고 선명함 키고 캐릭터 렌더링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4000MHz에 CL20으로 세팅되었고 오른쪽이 3200에 CL16으로 세팅되었습니다. 낙하 장면 보시게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왔다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하고 나서도 보게 되면은 3200의 국민 오버로 된 쪽이 프레임이 조금 1% 로우도 한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전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프레임은 한 2에서 3프레임이지만 1% 로우가 한 3프레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확실히 3200의 국민 오버 쪽 램 타이밍을 줄인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1% 로우를 뽑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기본적인 클럭은 높지만 에버리지 프레임은 1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1% 로우가 좀 많이 차이 난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엔 3600의 CL18과 3200의 CL16으로 되어 있는 램 오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낙하 장면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CL18로 되어 있는 쪽이 프레임 1% 로우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낙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게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더 높게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로우는 뒤로 갈수록 이제 프레임이 비슷하게 맞춰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곽으로 나올수록, 밖으로 나올수록 1% 로우가 한 4에서 5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 그 다음에 기본 프레임도 한 3프레임 이상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교전을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낙하하는 지점에서만 조금 프레임이 떨어질 뿐,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나면은 프레임 자체는 3600의 CL18로 맞춰진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럭 자체가 무조건 높기보다는 램 타이밍을 줄여준 부분이 1% 로우를 방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버리지 프레임은 한 1에서 2프레임 정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에 스케일 150으로 설정하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이 삼성,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이크론 3600, 맨 오른쪽이 마이크론 400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자체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프레임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맵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3200MHz의 CL16과 3600MHz의 CL18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0MHz의 CL20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12 기반의 포르자 호라이즌 4를 한번 구동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오버워치랑 비슷하게 마이크론의 16기가를 3600MHz로 오버클럭한 CL18과 그 다음에 삼성의 CL16을 3200MHz 오버클럭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고요, 4000MHz로 오버클럭을 오히려 더 높게 한 부분이 램 타이밍 때문에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라이젠5 3500X에 삼성 메모리를 3200MHz로 오버클럭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3600, 4000MHz로 오버클럭을 해보면서 램 클럭뿐만 아니라 램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벤치마크 점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필수 점수는 세 가지 모두 다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컴바인 점수와 총점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200의 CL16으로 오버클럭한 내용과 3800의 CL18로 오버클럭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오히려 클럭을 높였던 4000MHz의 CL20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점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3600의 CL18로 오버클럭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약 2%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총점 같은 경우는 조금 갭이 줄어들어서 약 1% 정도 3600MHz의 CL18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게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인기 있는 배틀그라운드부터 보시게 되면요, 3600MHz와 3200MHz를 비교하게 되면요, 기본 프레임은 한 5프레임 정도, 그 다음에 1% 로우도 약 1에서 4프레임 정도 3600의 CL18 세팅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낙하 장면에서만 조금 밀렸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4000MHz로 오버클럭한 것과 또 3200MHz 국민 옵션 오버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4000MHz로 오버는 내용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기본 프레임은 한 2프레임 정도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로우는 2에서 5프레임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확실히 램 타이밍이 늘어질수록 이런 1% 로우라는 부분이 조금 밀린다,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버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3600의 CL18 부분이 더 높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었어요. 게임 사양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두 다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3600이 가장 우세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엔 3200MHz, 4000MHz가 좀 더 밀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 똑같이 1% 로우에서 4000MHz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4 같은 경우는요, 3200의 CL16으로 세팅된 부분과 3600의 CL18로 세팅된 부분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동일하게 4000으로 세팅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라이젠 5 3500X를 가지고요, 램오버, 과연 램 클럭과 타이밍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라이젠 같은 경우는 3800MHz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3200MHz CL16도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 3600의 CL18 같은 경우는 오버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램 타이밍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오버클럭을 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3800을 넘어가는 4000으로 세팅했을 때는요, 램 타이밍도 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라이젠 특성상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부분이 3800MHz까지 1대1 매칭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라이젠 쪽에서 뭐 3733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3800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라이젠 쓰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클럭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클럭도 올라가는 만큼 램 타이밍도 줄어야 확실히 효율적인 램 오버클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무조건 클럭 발이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요, 램 타이밍은 몇인데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램 오버 한번 성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다음 영상에 대해서 또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일을 하지만 컴바인 점수와 총